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 똥 싸지 마세요. 똥 싸지 맙시다. 반갑습니다.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들을 걷는 기억 수집가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범천동입니다. 부산의 번화가 중에 한 곳인 서면 바로 옆이지만 철길 넘어 번화가와는 다르게 옛 풍경과 정취가 고즈넉하게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이곳을 수집해 보겠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를 뒤로하고 낡은 육교를 오릅니다. 요즘에는 육교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철길을 가로지르는 육교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넓은 철길을 횡단보도로 그냥 건널 수는 없으니 이 육교가 아직 존재하는 듯합니다. 육교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철길과 열차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아득한 끝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철길의 끝은 아주 오랫동안 열차들을 정비하고 기름을 치던 거대한 철도 정비기지입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들려오던 뜨거운 엔진 소리와 기계 소리들이 부산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열차의 엔진은 전기 모터로 바뀌었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주 조용하기만 합니다. 힘차게 달리던 기차들이 조용히 쉬어가는 휴식처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담장 너머의 자세한 풍경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철길의 흐름만으로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 길을 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지, 그리고 이 도시가 견뎌온 세월들이 어땠을지 짐작해보게 됩니다. 철길이란 건 결국 누군가의 삶이 지나간 자국이니까요. 우리는 매일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정해진 목적지, 어제와 다름없는 풍경,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모임 장소든 항상 나에게 편리하고 정해진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하곤 하죠. 하지만 가끔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로드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처음 가는 길도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볼 곳은 그런 편리한 도구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 힘든 곳입니다. 분명 도시의 한가운데인데도 그렇습니다. 강아지 발자국. 이런 길을 다닐 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들개 있죠, 들개. 들개가 많았거든요. 진짜 옛날 풍경이다. 건너편은 서면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죠. 좁은 골목길 안쪽까지는 로드뷰 화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옆은 낮은 주택가인데 휴대폰 GPS가 오작동을 해서 현재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흔히 위치가 튄다고들 얘기를 하죠. 제 위치가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해버립니다. 계단을 올라 마을 쪽으로 향합니다. 한편에는 넓은 철길 정비창이 자리 잡고 있고 담장 바깥으로는 가파른 언덕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산자락의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철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위에서 이 거대한 정비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수많은 열차들이 멈춰 서 있는 이 고요한 풍경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 기찻길이 가장 익숙한 삶의 배경이었겠죠. 산 비탈에 집을 짓고 높은 계단을 매일 오르내려야 했던 삶은 분명 고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철길은 누군가에게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꿈을 꾸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도 좁은 골목이었을 건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길이 나고 이렇게 넓혀진 것 같아요. 옆에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도 좁은 골목길이었겠죠. 지금 많이 넓어졌어요. 도로 정비공사 한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공사 서한 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서한 이다음 저기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신축인 것 같고 골목 담벼락 아래 옹기종기 놓인 화분부터 마당에 걸려있는 빨래와 이불들까지 이 풍경들이야말로 거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어져 온 삶의 진짜 흔적입니다. 골목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이내 정겨운 동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길을 다닐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옛날 부잣집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이방인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길이 이어지지 않는 막다른 골목의 끝으로 들어간다면 주민들은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길은 우리 집으로 가는 사람들만 지나가는 길인데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걷다가 보니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남 산딸기 마을. 산딸기는 또 못 참지.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햇살 세네요.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덥다. 야, 입춘대길. 네. 길가에 노출된 작은 마당 한 구석에서 정겨운 수돛가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수도꼭지 아래에는 고무대야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니 작은 고무대야지만 어릴 적엔 욕조처럼 커다랗게 느껴지던 빨간 고무대야였습니다. 이 골목은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시끄럽게 뛰어놀던 집 앞 골목과 닮아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마당 수돛가에 있는 커다란 고무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거기에 몸을 담그기도 했었죠. 지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지만 수돛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옛 추억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낡은 고무대야 하나에도 누군가의 소중했던 시절이 그대로 담겨있는 듯합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봅니다. 이때 마주한 풍경은 꽤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화면 저 멀리에는 하늘 높이 솟아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보입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세련된 건물들은 부산의 가장 화려하고 빠른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골목은 전혀 다릅니다. 금이 가고 칠이 벗겨진 시멘트 벽, 언제 마지막으로 열렸는지 모를 오래된 대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았을 좁고 가파른 계단이 발밑에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 도시는 너무나 다른 두 개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5층 아파트의 매끄러운 외벽과 이 비탈길 골목의 거칠고 소박한 모습의 대비. 빠르게 발전하는 도심의 모습이 이 낡은 골목을
금방이라도 지워버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오래된 골목길이 주는 정취가 한층 더 귀하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오랜 시간 걸쳐 쌓인 이 골목은 따뜻한 옛 추억을 마음속 깊은 곳부터 느끼게 합니다. 산복도로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범일동 쪽으로 옮겨봅니다. 체육공원이 있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체육공원. 계단 마음에 드는데 내 스타일인데. 으쌰. 계단 올라오니까 바로 체육공원입니다. 접근성이 좋네요. 좀 쉬었다 갈까? 유적지 아이가 유적지. 알 수 없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무작정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걸어 다니지 않으면 이런 걸 발견을 못하니까 차 타면 알 수가 없죠. 공원이네. 여기도 그냥 공원입니다. 예, 공원의 복층인 걸로 내려가야겠다. 아니 잠깐만.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 똥 싸지 마세요. 똥 싸지 맙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축대?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잘 꾸며놓으면이 아니라 잘 꾸며져 있는데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호천 문화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촬영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도 서로를 다독이던 주인공들의 아지트 남일바가 재현된 공간이라고 하던데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나누고 산복도로 아래로 펼쳐지는 반짝이는 야경을 보며 위로를 얻어가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마주한 플랫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운영을 종료하고 기약 없는 휴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가 도는 공간을 뜻하는데 화려하게 불을 밝히던 포토존도 사람들이 온기가 머물던 카페도 모두 조용히 멈춰서 있습니다. 불이 꺼진 창안을 들여다보니 활기찼던 사람들의 모습 대신 쓸쓸한 정적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네요. 뭘 했는지도 몰랐는데 방문을 하니까 휴장이랍니다. 오래됐네요. 2024년 8월 22일부터라면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소박한 동네의 작은 문화 공간마저도 잠시 멈춰가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약 없는 휴식, 언젠가 다시 문을 열 거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야옹. 한편으로는 이대로 영영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문이 잠긴 플랫폼 앞에 서 있으니 지금 제가 영상으로 담고 있는 이 찰나의 기록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천마을이라고 타이거비어를 팔았나 봅니다. 타이거비어 쌓여있네. 오늘 수집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면의 화려한 불빛 바로 옆, 마치 도심 속 섬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던 비탈길 마을이었습니다. 길을 찾기 힘든 좁은 골목길과 마당 구석 빨간 고무대야에 고여있던 어릴 적 추억,
그리고 기약 없는 휴식에 들어간 문 닫힌 플랫폼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이 오래되고 가파른 골목이 품고 있는 온기야말로 부산이 가진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정겨운 골목길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들을 걷습니다. 기억 수집가였습니다.